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 또 부천 대장지구가 있죠.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 대비해서 2배 가깝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0% 가까이 급등한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남양주 왕숙지구죠. 자, 이 왕숙지구를 제외하고는 인천 계양, 또 하남 교산, 그리고 과천까지 모두 평균치를 웃돌았는데요. 3기 신도시 지역 이미 노출된 호재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구체적인 개발의 계획들이 나오면서 지난해부터 나왔죠. 자, 그러면서 이 서울 도심과 연계된 편리한 지역의 땅값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 여러분도 좀 알아주시고요.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매일 오후 12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부동산 정책 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책 연구소 강성욱입니다. 사실은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인근의 이제 지가 땅값이 많이 이제 상승했는데요. 거기에 따라 공시가가 많이 올라간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에 이제 접근하실 때는 몇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신도시 신시가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전철역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족 시설도 한 47% 이상 만들어지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효과를 늘릴 수 있는 아주 뭐 자산 재테크를 위해서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인트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투자 관점에서 포인트는 아무래도 청약을 들어가서 아파트 청약을 들어가는 방법, 가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지역 우선제를 받는 방법이 크게 한 가지가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택지가 만들어지면 정리된 택지에 필지들 분양을 하게 됩니다. 필지를 또 받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바깥에 어떤 토지를 사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역 바깥에 토지를 사실 때는 항상 그 지역 자체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린벨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풀릴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구입하시 사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그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으로 만나볼 곳은요. 서울에서도 정말 남다른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뉴타운, 이 장위 뉴타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통건물인데요. 자, 그럼 먼저 이 개요 정보부터 좀 챙겨주시죠. 네, 전체적인 개요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이제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북선 창문여고역인데요. 현재 이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 261제곱미터로 대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 그런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층수는 5층이 되겠고요. 세대 수는 약 10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준공은 2018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 되겠고요. 매매가는 19억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건물 특징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건물 특징을 전체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지 면적은 261제곱미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는 총 10세대 이제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5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2018년 10월 준공이 완료된 건물인데요. 전면 후면을 이제 보시게 되면 전체적 건물은 이제 알차고 구성을 잘 이제 가꿔진 건물이 되겠고요. 바로 뒤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또 산책로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이나 주거 환경을 누리시기에 굉장히 이제 괜찮은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내부 자체도 잘 만들어진 그런 두 세대로 구성된 10세대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2018년 10월 달에 준공 완료가 됐으니까요. 아직까지 깔끔한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통건물 만나보고 계신데요. 10세대가 들어가는 5층짜리 건물입니다. 넉넉한 대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 통건물, 이 성북구 장위동 쪽, 여기 입지 여건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 자세히 좀 봐주시죠. 입지 여건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시가지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입지 여건을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제 역세권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북선입니다. 이제 작년에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2019년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창문여고역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약 도보로 7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역세권이 아니지만 향후에 역세권으로 바뀌는 지역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이제 이 노선을 따라가면 이제 4호선과 연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서울시의 이제 복합 이제 더블 역세권 지역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시거나 생활하시기에 편리한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전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이제 인근 지역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이제 그 통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입지의 인근을 보시게 되면 학교들도 지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교 같으면 이제 뭐 광운대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덕 여자대학교도 인근에 이제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뭐 창문여고라든가 뭐 장위중, 뭐 장위초, 그다음에 오원초등학교라든가 학교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괜찮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근에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의 이제 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물건지 도로 하나를 건너게 되면 북서울 꿈의 숲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또 여가생활을 즐기시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하시기에도 운동을 하시기에도 좋은 자리에 그런 대규모 공원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 지역이 신시가지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이 공원들에 대한 나중에 가치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이 바로 인근에 있다. 꼭 명심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체가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장인 뉴타운의 이제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가 이제 서울에서는 가장 큰 뉴타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각 구역별로 지금 이제 그 개발 이 속도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신시가지 또 신도시화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따라 이제 물론 아시는 것처럼 이 장인 뉴타운을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6호선이 둘러싸고 있고 말씀드린 대 동북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우측으로 가시게 되면 또 광운대 또 역세권 개발에 대한 큰 대규모 호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큰 규모가 전체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 자체가 이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구역이 어쨌든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상당히 이제 좋은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지가는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발 전체적인 호재도 같이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기는 이제 동북선 이제 전철이 이제 그 2019년에 착공을 들어갔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왕십리에서 출발해서 상계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1호선 또 제기동도 거치게 되고요. 4호선, 뭐 경원선, 그래서 4개를 거쳐서 은행사거리, 상계까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환승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들을 같이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착공에 들어간 여기 들어가는 자리 역세권 자리마다 사실은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도 창문여고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여기 없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서 역세권이 만들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따라 장인 뉴타운이 있어서 신시가지로 바뀌어지면서 그 가치가 본질적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북선 어쨌든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획 단계가 아닙니다. 착공되어서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꼭 그 점을 명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인근을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 동부 관선도로가 이제 또 지하화가 되는 형태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재정적인 터널이나 민자 터널에서 형성이 되게 되면 동북선 이 이제 그 동부 관선도로가 지하화되면서 그 상부는 이제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가 생활이나 전체적인 환경이 상당히 깨끗한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당연히 지하가 되면서 교통도 더 빠른 상태로 진행을 하고 또 교통이 좋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경이 우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호재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을 좀 둘러싸고 있는 지역 자체가 6호선 돌고 지역을 좀 둘러싸고 있죠. 남부에 들어 있고요. 우측 같은 경우는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이제 지택 신호선이 지나가면서 광운대 역세권이 또 개발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인근에 대규모 상업지구나 업무지구도 같이 지금 배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위 말하면 이제 가치의 상승이 가장 기본적인 신시화제가 되면서 역세권이 만들어지고 업무지구도 인근에 또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치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호재도 많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동북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꿈만 꾸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시는 통건물 근처에 지금 당장은 역세권은 아닌데요. 이 동북선이 뚫리면서 새롭게 역세권으로 변모할 곳이라는 점, 앞으로 가치 상승 바로 예상이 되는 곳이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주변에 학군도 좋습니다. 이 학군이 부동산의 가치를 밀어주고 있는 거고요. 북설 꿈의 숲 이렇게 공원 지역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활하시기 굉장히 또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죠. 자, 입지 여건에다가 호재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북구 장위동의 이 통건물 가격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가격에 대한 걸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래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가격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 매매가는 이제 19억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상 임대가가 16억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3억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통건물 가격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얼마든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성호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강성우 소장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양재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볼까요? 가까운 지하철역은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이며 양재 시민의 순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양재동은 도로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 강남과 도심으로 출퇴근이 편리한데요. 자, 소장님, 양재동 교통이 더욱 좋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재동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례과천선이나 GTX-C 노선이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통이 된다 그러면 이제 강남 중심부로의 아주 교통이 굉장히 또 편리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인근에 IC가 있기 때문에 경북 고속도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진출입도 가능한 아주 교통이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녹지 공간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군도 양재동의 장점인데요.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초중고가 위치하고 있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 4개의 권역으로 구분돼 개발되는 양재 테크시티 계획, 그리고 양재와 우면 일대에 조성 중인 R&D 연구단지가 있어 앞으로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대포주공 재건축의 이주 수요로 더욱 관심받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 쪽으로 와봤습니다. 서초구인데요. 서초의 중심이죠. 양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교통여건 굉장히 또 훌륭한 곳인데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전체적인 개요 정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아시는 곳인데요.
그 입지 여건의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향후에도 많이 바뀔 수 있는 또는 그런 호재들이 많이 내포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 서초구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위치는 현재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면적은 계약 면적이 41.7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층수로는 총 6층 중에 5층이 되겠고요. 준공은 2019년 12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3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건물 특징도 좀 잡아주시죠. 네, 건물 특징은 이제 사진을 보시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2019년 12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 다시대 건물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총 6층 중에 5층이 되겠습니다. 계약 면적은 41.73m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은요, 정말 신축입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이 됐다고 하니까 바로 얼마 전에 준공이 된 거예요.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건물 만나보고 계신데 6층 중에서 5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지금 만나보고 계시고요. 자, 지금 소개드리는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 주변 환경이 또 어떤지 그 부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 여건은 어떻게 되나요? 입지 여건은 뭐 상당히 우수한 입지 여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W역 세권이죠. 양재역에서 도보와 이용 가능한 그런 거리에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고요. 기본 3호선 양재역이 있습니다. 또 신분당선 양재역까지 같이 있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있는 그런 입지의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차량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서초 IC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서초 IC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진출이 가장 가능한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라든가 도로에 대한 입지, 우수한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에 이제 좀 여건을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되면 주변에 또 공원도 많이 갖춰져 있죠. 도곡공원이라든가 말죽거리 공원도 있기 때문에 쾌적한 녹지 환경을 자랑하는 또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재천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양재천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환경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주변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개포 주공 재건축이 지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개포 중에 지금 현재 건설되는 단지도 있고 현재 또 철거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도 있어서 이 주변 자체가 전체적으로 신시가지나 도시 환경이 새롭게 개선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 자체가 입지적인 가치가 더욱더 상승하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물건 자체도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개선되는 전체적인 입지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지여건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지하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원도 가깝고 앞으로 또 교통 여건이 더 개선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도 잔뜩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 또 어떤 호재들 기다리고 있는지 더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호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일자리에 대한 호재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재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큰 일자리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양재 R&CD 특구에 대한 지정의 내용입니다. 지정이 되어서 이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또 양재 테크시티라든가 전반적으로 일자리와 함께 신도시도 또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양재 R&CD 혁신이 이제 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연구 같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시설들이 조금 더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판교가 IT 게임이라든가 광교 바이오테크라든가 기타 과천의 지식 정보라든가 이게 이제 서울 인근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중심이 R&CD 특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4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이제 개발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크게 보시면 R&CD 코어 권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특화 혁신 권역, 그다음에 도시 지원 복합 권역 또는 지식 기반 상생 권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이제 각 구역별로 특색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 자체는 지금 현재도 이제 LG라든가 또는 삼성이라든가 KT에 대한 대규모 연구소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연구소가 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 관련되는 기업들 연구소도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여러 이제 그 연구소들과에 대한 어쨌든 거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양재 IC나 양재 아까 서초 IC를 비롯해서 이 양재 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뭐 지역 특화 혁신 권역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자체가 지역 특화 거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또 나름대로 이제 계획들이 있고요.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기반 상생 권역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업무 자체가 들어올 수 있는 형태가 더 만들어지고요. 도시지역 복합 권역 같은 경우는 지원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지역적으로 하나씩 바뀌는 형태가 모양이 갖춰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이제 양재역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남부 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 남부 쪽에 위치하면서 나중에 다른 형태로도 많이 지금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권역 같은 경우가 좌측에 사실은 이제 과천 3기 신도시와 연계가 돼서 향후에는 장기적인 발전 전략들도 지금 구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커지면서 규모가 커져서 개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쪽 자체는 신시가지로 바뀌는 형태가 우리가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형태가 모양 자체가 바뀌는 그런 지역에 있다. 업무 단지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야기도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 이제 어제 착공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조금 중장기 플랜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건 한남 IC에서 서초 IC까지 경부고속 자체를 지하화로 만들기 때문에 지하화 만들면서 상부를 다 공원으로 만들고 기존에는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상단에 있다 보니까 이 도시가 단절된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하화되면서 공원이 되면 그 다음에 동측 서측이 하나 연결되는 도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라인을 따라가는 쪽은 사실은 가치가 많이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는 그런 자리에서 특히나 이제 일부는 상업적으로 사실 만들어주면서 개발 비용을 다 환수해야 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용도 지역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볼 수 있는데요. 그다음 어쨌든 간에 한남 IC에서 이쪽에 지금 양재 쪽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 지역 자체가 고층 빌딩 올라갈 수 있는 형태로 갖춰진다.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재 이제 그 코어 같은 RNCD 특구가 만들어지면서 가치 첨단 형태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큰 호재다 보실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자체가 바뀌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뭐 수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강남 상부 서초라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R&D 특구 생기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고소득 직장인 분들 정말 많이 몰려들 거고요. 여기다가 주변에 뭐 재건축, 이 이주 수요까지 해서 수요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입지 정말 좋고요. 여기에 개발 호재들도 굵직굵직한 것들만 잔뜩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초구 양재동이라는 사실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서초구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 정보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저희가 그 철도망에 대한 내용 중에 이제 호재를 이제 잠깐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사실 위례 과천선도 사실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택 신호선도 지금 예정이 되어서 그 착공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확정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면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원래 없던 두 개의 라인입니다. 아주 중요한 라인 중에 하나인데요. 두 개 라인도 양재역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철도망에 대한 호재도 크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정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이제 3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고요. 임대가가 3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제 소장님 슬슬 보내드려야 될 텐데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미나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아직도 늦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강성욱 소장님과 이규미 이사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재개발 지역 분석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또 경매에 대한 관심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이 경매에 관련돼서 초보 경매 강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성욱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성욱 소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아니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다들 보이네요. 네. 예, 최근 라인 펀드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분들이 많으시죠. 1억을 투자해서 한 2천만 원 정도의 원금을 밖에는 못 건졌다 해갖고 전 재산 중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은퇴하신 분들의 퇴직금을 많이 이제 펀드에다 넣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부동산도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체로 이런 분들의 가장 강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호재가 명확하다 하더라도 호재의 실현 시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차익을 보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너무 높은 리스크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호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투자를 했을 때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도 가끔은 저희한테 이제 상담 의뢰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적은 금액을 가지고 단기간에 3배, 4배, 5배의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들에 현혹이 돼서 사실은 팔지 못하는 부동산들 또 갖고 있어야 큰 의미가 없는 부동산들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펀드나 부동산이나 이렇게 허황된 어떤 투자의 패턴을 조금 피해 가신다면 사실 부동산만큼 명백하게 등기부 등본상에 내게 남아 있어서 계속적인 절대 가치를 인정할 수도 있는 그런 투자 부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현명한 투자, 좀 더 알아보는 투자, 또 성급하지 않는 투자라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가이드라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투자의 교훈을 하나 얻고 갑니다. 자, 그러면요,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역삼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 역삼역으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 중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노선이 바로 2호선인데요. 자, 이사님, 강남권에 위치해 있고 2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 다세대 주택, 수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한국 국제 금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테헤란로인데요. 수많은 고층 빌딩들과 대규모 업무 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늘 사람들이 끊이질 않고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대형 호재 소식들도 있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과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추진, 신분당선 연장 사업 계획,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등 큰 수혜가 기대되는 굵직한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직주 근접 입지와 넘쳐나는 유동인구로 수요층이 풍부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강남의 업무 중심지 그 한복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역삼동이죠. 역삼동에 정말 수요 많은 곳인데 이 다세대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개요 정보부터 좀 챙겨주시죠.
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면적은 전용 면적이 25.56평방미터, 층수는 총 6층 중에 2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조는 방 2개, 욕실, 테라스 구성으로 되어져 있고요. 준공은 2019년 8월에 준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4억 5,9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건물 특징도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건물은 대지가 한 100평 넘는 곳에 좀 널찍하게 만들어진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층은 피로티로 되어져 있고요. 대부분이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는 고급스러운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내부 구조는 투룸형 구조입니다. 전체 한 실사용 면적이 한 16평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방 2개의 욕실과 거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내부에는 뭐 에어컨이라든가 인덕션, 또 양문 냉장고가 옵션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쓰시기에, 특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몸만 들어와서 사시면 될 수 있을 만큼 혼수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곳이라서 5월이나 3월 신부들이 굉장히 호응이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내부가 굉장히 화이트 톤으로 밝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2층이라고 해도 갑갑한 좀 그 답답하다든가 이런 그런 그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2층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트여져 있고 밝은 채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는 아일랜드 식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중심에 식탁이 들어있어서 안정된 어떤 주방 구조도 갖고 있어서 주부가 되실 분들 또 살림을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감을 갖는 그런 내부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자, 외부에서부터 대리석으로 아주 럭셔리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으로 보시면 방금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요. 화이트와 브라운이 절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신축이기 때문에 이런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주방 사진 뭐 보셨죠? 주방에 우리가 좀 꿈꾸는 그런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공간을 갖추고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곳인데, 자, 그러면 이 건물 잠깐 밖으로 나와 보겠습니다. 역삼동이 또 어떤 곳인지 구체적인 설명 들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 입지 여건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강남구 역삼동 같은 경우는 뭐 테헤란로의 한 복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남구의 시작인 삼성동부터 강남구의 끝자락인 강남역까지 사실은 뭐 도보로 30분에서 40분 이내면 다닐 수 있는 그런 짧은 역간 거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삼역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 중심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요, 강남구 중에서도 가장 중심지에 속하기도 하지만요, 이 가운데 업무지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뭐 500대 기업 중에 뭐 380개의 본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강남구 이 테헤란로 중심을 해가지고 한 180개 정도의 본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생되는 자회사까지 합해진다면은 굉장히 많은 한 30%의 우리나라 되게 굴지의 기업들의 본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삼역 한 곳을 이용하는 직장인만 해도 한 140만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의 직장인들의 수요가 포진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삼역 주변을 보면은 굉장히 고층 빌딩으로 되어져 있고 후면에는 오피스텔이라든가 먹자 라인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주거지가 한정적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10분에서 15분 거리 이내에 도보권으로 역삼역을 이용하는 것에서 사실 다세대의 어떤 정상적인 신혼생활이라든가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어떤 주택을 찾기는 사실 좀 힘든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신축 부지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차익을 볼 수 있는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남역까지도 사실은 역삼역에서 도보 10분이 안 걸리기 때문에요. 신분당선이라든가 이런 강남역의 혜택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뭐 고등학교도 같이 있는데요. 진선여고라든가 진선여중 명문이죠. 또 서울 도성초등학교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역삼중학교도 가 옆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뭐 좀 강남 학군들을 타겟 겨냥을 해서 오시는 분들, 특히나 지금 뭐 자유로운 사립고라든가 어떤 그
공립학교, 사립학교의 규제들이 조금 심해지는, 그래서 공립학교라든가 주변에 있는 근처 좀 더 명문이 있는 쪽으로 학군을 이주하시려는 학부모들의 수요들도 좀 만만치 않게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학교가 조법권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의 업무지와 강남의 업무지구를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가운데에 있는 역삼동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고 임대가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역에서 한 도보 10분 이내의 거리를 찾기가 힘들 만큼, 부지 책정이 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곳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도보 10분 정도 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신축 다세대란 점에서는 앞으로의 희소 가치라든가 그 매수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입지 여건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역삼역 지하철 2호선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일단 뭐 학군이 받쳐지는 곳이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 학군 좋은 곳 부동산에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점 체크를 해주시고, 게다가 주변에 또 아파트 단지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입지 여건들 꼭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강남에 정말 호재들이 넘쳐나는 곳이라는 건 뭐 당연히 아실 텐데요. 자, 그럼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강남의 가장 큰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초점이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호재뿐만 아니라 차익의 어떤 그 가장 필수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가 영동대로 지하화라든가 또 강남역 쪽에 있는 롯데 칠성 부지의 개발이라든가 또 그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라든가 굉장히 많은 그 호재들이 포함되어져 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착공을 한 곳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강남구가 꾸준히 뭐 토지 지가로는 매년 5위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고요. 최근에는 뭐 10% 이상 지가가 상승했다라고 말할 그 데이터가 나올 만큼 모든 우리나라 시민이라면 강남구에 내 거를 한 번쯤은 갖고 싶다라는 로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강남구 테헤란로 주변에 있는 땅값이라든가 이런 다세대의 상승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주변에는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종합운동장 주변을 개발하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곳에 들어오는 국제 업무지구에 들어오는 산업체라든가 아니면 조성되는 곳에 있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남구에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는 업체라든가 본사 또 거기서 종사하는 직장인 수요 외에도 플러스로 유동인구와 또 이곳에 내재하는 뭐 어떤 그 국제 복합 지구 안에도 또 산업체가 유치될 것이기 때문에 이 근방으로 인해서 주거지의 부족이 굉장히 많이 예측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의 마이스 개발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전부터 말씀이 되어져 있고 이제는 뭐 착공 단계에 거의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곳에 이제 유치되는 어떤 국제적인 무슨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IT라든가 이런 산업체들의 어떤 그 직장인 수요가 더불어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남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장인들 중에서 대부분이 정보통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봉이 7억 5천에 상당을 한다라는 평균치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고급스럽고 조금은 높은 차임을 갖고 있는 임차인을 수요로 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임차가 좀 더 용이하다. 차임을 받기가 좀 용이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잠실동의 마이스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 되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정부지 개발은 이미 착공을 했죠. 작년 12월 이후에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부지를 굉장히 확장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롯데타워보다 좀 더 높은 층을 고집을 하는 그런 메인층이 있고요. 주변에 5개의 동으로 이루어져서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져서 현대그룹의 모든 본사가 이쪽으로 들어올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현대본사그룹 또 본사와 계열사에 있는 그런 어떤 직장인 수요까지도 더해진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테헤란로에 있는 그 직장인들
플러스 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직장이라는 대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직장인들은 다 이곳에 근무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직장인들, 또 메인 직장인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옮겨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동대교 지하화도 굉장히 현실적인 사업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오는 GTX, A노선, C노선들이 더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노선과 플러스돼서 영동대교 지하화는 6개층으로 이루어지는 복합 환승센터까지 이루어질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세계 구경거리가 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공사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큰 규모의 대규모의 어떤 복합 환승센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다 와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유동인구를 예측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신분당선의 개발도 또 연장 개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용산까지 이루어지죠. 또 강북에 있는 세력까지도 사실은 강남까지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신분당선의 어떤 노선 확장도 계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동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인 호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강남구에 내 거를 한번 가져보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져 있지 않는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호재가 좀 많았죠. 그렇지만 여기 그렇다고 해서 자질구레한 호재들을 모아놓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가치를 쑥 올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묵직한 호재들만 챙겨도 이 정도라는 거죠.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 그 가격적인 측면까지 분석을 도와드릴 텐데요. 자,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가격은 강남구 역삼동 지금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투자 금액이 정말 이 정도야라고 생각하실 만큼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세대 투자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작은 소자본을 가지고 호재가 있는 지역마다 한두 개씩 내 물건을 가질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 있는 또 강남에 어떤 어떤 매물이 없다라고 하면은 한번 계속해서 눈여겨 보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실 그럴 필요가 있는데요.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4억 5,900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가가 4억 2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이 3,9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규미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다음 부동산은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지역을 좀 많이 옮겨가네요. 충청남도로 가겠습니다. 당진시 합덕읍에 위치한 토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러면 당진에 위치한 이 토지 개요부터 먼저 살펴주시죠. 네,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서해안철도죠. 합덕역에서 도보 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초역세권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면적은 지금 현재 답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182평방미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도는 농림지역으로 되어져 있고요. 특징은 신설 역사에서 한 300m 안쪽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매가는 9,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토지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투자하실 때마다 굉장히 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저희한테 오시는데요. 또 토지 투자에 잘못된 투자들을 하시고 또 정말 이게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 어떤 역설적인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은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수익형 물건 같은 경우는 형체가 있기 때문에 예상 수익이라든가 비교 대상이 있는데요. 사실 토지 같은 경우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투자를 하시고도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초보 투자하시기에 가장 좋은 투자가 역세권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역은 들어가고 있고 역의 개통이 얼마 남지 않은 곳의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투자지가 명확하다고 하면 지번이 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합덕역이
내후년, 그러니까 2년 정도의 개통을 앞두고 있는 그런 곳의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토지에서 한 300m 안쪽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답으로 되어져 있고요. 농림지역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여기 들어가서 나중에 환직이라든가 도시개발 계획 그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도시로 되어져 있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차익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역세권으로 변모할 곳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182제곱미터의 지금 토지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토지가 그대로 머무를 만한 곳이 아니고요. 앞으로 또 이 지역 자체가 고속도로 개통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합덕읍의 토지 입지 여건도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역세권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역을 얼마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의 규모가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역의 규모가 굉장히 크면 크고 유동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역세권 개발에 대한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또 이용객도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합덕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의도에서 신안산설이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개통을 앞서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의도에서 안중을 이어져서 합덕까지 오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출발한다면 최소 40에서 1시간이 안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고속철이기 때문에 뭐 1시간 이내에 경기권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합덕 토지 같은 경우는 뭐 쿼터풀이라 그러죠. 4개의 역이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이기 때문에 당진시 안에서도 지금 역이 없는 곳에 합덕에서 처음으로 생기는 최초의 그 철도이기도 하는데 여기다 좀 힘을 많이 실어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부권이죠. 동서 횡단철도가 같이 가미될 것이고요. 성문산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철도가 다시 같이 놓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서해안 산업철도가 같이 놓여진다고 하면은 4개의 역이 같이 합덕역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에는 또 복합 환승센터의 예정 부지까지도 설정이 되어져 있는 대규모 역사가 굉장히 큰 규모의 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골역이라든가 간이역이 아니라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방의 어떤 신뢰라든가 이런 예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방에 있는 역이라 하더라도 역세권 개발이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인근에 있다던가 복합 환승센터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당진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을 중심으로 인해서 개발지가 굉장히 많이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역의 활용 가치가 굉장히 크고 또 기대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역세권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에 처음 투자하시거나 토지에 대해서 조금 난 좀 실패해서 잘못된 투자를 했어라는 분들이 한 번쯤 다시 토지 투자에 재도전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많이 내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당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철강 산업단지가 한 1000만 평 규모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철강의 도시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미 철강 산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합덕 일반 산업단지가 한 30만 평 정도 되어져 있고요. 합덕 인더스파크가 20만 평 정도, 합덕 농공단지가 12만 평, 예당 신소재 산업단지가 20만 평, 예당 산업단지가 30만 평, 또 의약산업단지가 한 20만 평 정도의 규모로 역 주변으로 변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근무할 수 있는 산업체와 산업단지의 직장인 수요가 전부 구도심이 아니라 신도심 쪽으로 사실은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고 그 안에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예측을 한다면 사실 신도심의 어떤 규모도 많이 예측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역세권 토지라든가 토지에 투자를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여기서 한 300m 안쪽 거리에 있는 토지라고 하면은 투자를 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날지, 또 기존에 있는 다른 역들도 한번 가보시면은 여기 어떻게 개발되는구나. 경기권역이 아니라 지방 경북권이라든가 아니면 전라권이라도 그쪽의 역사
역사들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와 아니면 지방의 어떤 신도시들이 같이 있는 그런 규모의 역사들을 가보시면 주변 개발지가 또 역 앞에 토지에 예측 가능 금액들이 얼마만큼 올라갈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 있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네, 계속해서 그럼 이어가 주시죠. 네. 네. 뿐만 아니라 당진시가 이제 이쪽에다가 도시 공간 구조라서 이제 개발 구조를 많이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솔매 성지라든가 이런 그 관광지도 더불어 있기도 하고, 또 당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당진 방파제가 유명할 만큼 바닷가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적인 어떤 여지도 있지만, 사실은 역의 규모를 만들 때는 신도시와 또 산업단지가 가장 큰 쟁점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앞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규모가 뭐 1000만 평부터 해서 전체가 뭐 굉장히 많은 기천만 평대 규모에 이르기 때문에 합덕역을 주변으로 하는 산업단지는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남부권의 거점 도시로 육성을 하고요. 합덕역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진시 구도심과 또 역사 뒤 후면으로 복합 환승센터가 이루어지는 그쪽의 토지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변모할지는 이미 기성세대의 어떤 도심에 살아보셨던 분들이라면 미루어 예측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서해안 복선전철 개통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합덕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개통이 좀 늦어졌습니다. 개통이 늦어진 것 때문에 지가의 차익이 조금 낮아져서 저희한테 다시금 기회가 온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내후년 개통으로 이루어져 있죠. 내후년 개통이 된다고 하면 역 같은 경우는 착공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개통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오르죠. 발표를 했을 때도 많이 오르지만 발표하고 개통까지의 시간차를 기다리셔야 되고요. 또 착공 후 개통까지의 시간을 기다리셔야 되는데, 합덕 같은 경우는 이미 개통이 한 2년 정도 늦어진 데다가 내후년 개통이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한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역세권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착공한 다음부터 개통하기까지 한 5년에서 6년을 기다리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이제 개통을 앞둔, 내후년에 개통을 앞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차익을 확실히 보실 수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쿼터풀 권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산단 안에서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철도들이 계속해서 거미줄처럼 만들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성문상단 인입철도가 예타 면제가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는 것은 착공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울진에서 합덕까지 지나가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도 구상되어져 있습니다. 중부 내륙철도와 또 동서권 그 횡단철도가 전부 다 같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전체가 뭐 거미줄망처럼 철도로 1시간에서 뭐 몇 시간 이내로 전부 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제2 서해안 고속도로도 건설이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덕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들이 내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류의 어떤 전달 의미에서도 철도와 어떤 도로의 확보는 굉장히 절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철도와 또 제2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이 이미 확정이 되어져 있어서 도로와 철도가 들어가는 곳에 돈이 됐다는 것은 저희가 이미 여러 번 방송 때마다 굉장히 많이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 한 번쯤은 되짚어갈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또 당진 철강벨트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산업단지 개발들이 이미 당진 그 바닷가 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현재도 막 건설 중인 곳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성문 국가산업단지가 363만 평이고요. 송산 1, 2산업단지가 300만 평, 현대제철산업단지가 168만 평, 아산 국가산업단지가 92만 평, 아산 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가 94만 평, 합덕 일반산단이 30만 평, 합덕 인더스파크가 19만 평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들이 지금 결정이 되어져서 분할이 되고 또
분양을 한다 그러죠. 산업단지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합덕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오시는 게 제가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설명을 해드릴 만큼 역세권 주변에 있는 어떤 발달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많은 말씀은 많이 못 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와 또 철도와 다른 거는 뭐 사실은 뭐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산업단지가 내정되어져 있고 또 2년 안에 개통을 앞두고 있고 또 고속도로가 바로 옆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게 확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곳 같은 경우는 정말 토지 중에서는 확실한 명확한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여기 토지의 가격적인 측면도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가격은 사실 역세권 토지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역 근처에 있는 토지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9,500만 원 정도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9,5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에 위치한 토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아쉽지만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지는 건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